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TV 김종필입니다. 4월 15일 21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김종필TV는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내일심과 함께 4.15 총선 공동기획 전국 민심을 밝힌다 2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국난을 겪고 있고 전 세계인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참하는 차원에서 재택근무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종필 TV가 건강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정보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내일신문 회의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하는데요. 리모트 미팅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 무수히 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 저희가 가장 독보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방식을 진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입니다. 자, 함께 내용을 밝힐 포인트를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별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텐데요. 크게 세 편으로, 3종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와 제주권, 그리고 충청권 해서 한 편을 짤 거고요. 두 번째는 호남권과 영남권, 세 번째는 수도권,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요. 공통된 질문인데요. 현재 각 번역별로 어떤 사안들이 이슈가 되는지, 다음에 변수는 무엇인지 하나, 두 번째는 번역별 판세, 지금 여야가 격돌을 하고 있는데 어떤 흐름인지, 그 다음에 총선 전망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번역별로 열전 지역이 있습니다. 격전지를 두세 곳 정도씩 여러분들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공통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진행할 강호의 고수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원, 제주권, 그 다음에 충청권 진행을 한 우리 내일신문의 엄경용 반장 나와 계시죠? 네, 엄경영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난 그 전국민심 시리즈 할 때 강원, 제주가 꽤 인기가 높았어요.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 그 기자 아주 정확하게 짚더라. 되게 조리 있게 잘 설명해 주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역자치단체 네 곳을 능히 커버하고 있는 우리 대전의 윤영호 기자 나오셨죠? 네, 네, 이분도 그저 논산 출신이라요. 말씀이 격하진 않아요. 예. 다음은 두 번째 파트는 호남권과 영남권인데요.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우리 이명환 기자 나오셨죠? 네, 이명환입니다. 네, 우리 김종필 TV의 책임 PD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남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줄 곽재우 기자. 예, 부산 곽재우입니다. 네, 지금 부산에 있죠? 네, 부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늦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다음에 수도권은 우리 통상 이제 우리 출입처 기준으로 하면 여당, 야당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여당 반장을 맡고 있는 우리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까? 네, 박준규입니다. 네, 우리 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박준규 기자가 전에 아주 간명하게 정치 주요 현안과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그 양질의 정보를 서비스할 때 겪어보셨을 겁니다. 다음에 우리 내일신문 야당 팀의 기대주, 정확한, 그러니까 뭐 저평가, 우량주 이런 게 있는데 적절한 평가를 받으며 기대가 밝은 유망주 우리 이재걸 기자 나와 있죠? 예, 이재걸입니다. 그러면 다 소개가 됐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고한 대로 강원, 제주, 충청권을 가겠는데요. 우리 엄경영
반장으로부터 지금 그 강원과 제주권 흐름이 어떤지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엄경윤 기자 시작합시다. 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역대 총선에서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뭐 영남에 버금갈 정도의 보수 성향을 보여왔는데요. 네네. 19대 총선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이 강원 지역 9석 가운데 9석을 싹쓸이했었고요. 20대 총선이죠. 4년 전 20대 총선에서도 8석 가운데 6석을 새누리당이 가져갈 정도로 강한 보수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도 당초에는 강원도는 또 통합당이 많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을 했었는데요. 실제 총선 직전에 두 가지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지금은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변수는 어떤 사안입니까? 예, 첫 번째는 지금 그 과거 강원도지사를 지내다가 선거법으로 낙마했던 이광재 전 지사가 원주갑에 출마를 했고요. 그래서 이광재 효과라는 그런 어떤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강릉 지역에서는 통합당 권성동 의원이 낙천이 됐습니다. 낙천이 된 이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보수가 분열되는 그런 변수가 생겼습니다. 각각 네. 영서와 영동 양쪽에서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생기면서 강원 지역 전체 판세를 좀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보면 강원 지역은 영동, 영서 이렇게 좀 나뉘죠. 그렇죠. 예, 대관령을 기준으로 해서 영동, 영서에서 같은 강원도지만 강원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른 표심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오늘 아침 보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갤럽 조사를 근거로 해서 강원권을 조금 전에 엄 반장이 소개한 대로 분류를 했는데 그 전망에 기반해서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당초 지금 통합당에서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8석 가운데 8석 전석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판세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지금 원주갑 같은 경우는 이광재 전 도지사가 출마한 원주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지금 우위를 자신하고 있고요. 그 원주갑의 이광재 효과가 영서 지역 전체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영서 지역으로 분류되는 춘천갑을 그리고 원주을 그리고 홍천 횡성 영월 평창까지 지금 백중세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수 후보가 3명이나 나오면서 표가 분열되고 있어서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8석 가운데 통합당이 자신할 수 있는 곳은 2-3곳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나머지 4-5곳은 혼전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대 총선 때는 어떻게 나뉘었죠, 여야가? 20대 총선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이 6석을 가져갔고요. 민주당이 네. 원주을, 송기현 의원 딱 한 곳만 이겼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그 강원권은 지금 그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통합당이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추이인 거네요. 과거 총선에 비해서는 민주당이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통합당으로서는 매우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격전지를 굳이 들여다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뭐 그 2-3곳이 거기에 해당되겠네요. 지금 당초 통합당이 우세할 것으로 보였다가 지금은 백중세라고 꼽을 수 있는 곳이 춘천갑 같은 곳입니다. 지금 예. 김진태 의원, 통합당 김진태 의원이 3선을 노리는 곳인데요. 이곳은 예. 당초에는 김진태 의원이 낙승할 것이라고 보여졌지만 지금은 민주당 허영 후보와 지금 백중세라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춘천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슷한 결과가 백중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홍천 횡성 영월 평창까지도 지금 민주와 통합당 어느 쪽도 승리를 자신하지 못하는 그런 백중세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이가 일주일 후에 어느 정도 될지는 이따 종합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제주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한번 봅시다.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영원한 못지않게 이 싹쓸이 선거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주목받는 곳인데요. 지금 세석이죠? 네? 예, 세석. 제주도는 세석입니다. 세석인데 네네. 지금 2004년 총선, 2008년, 2012년, 2016년
4번의 총선 연속으로 민주당이 3석을 다 싹쓸이하는 그런 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호남보다 더 강한 여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 엄경영 기자도 기사화했습니다마는 그 제주도는 제주도 방언으로 뭐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이게 친인척? 이게 그렇죠. 변수로 좀 혈족이라는 예, 뜻이죠. 예, 괜당이라고 그쪽에서는 된당. 방언이 예, 예. 괜당인데요. 예. 네. 그게 그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으로 분석이 아. 됩니다. 과거 민주당이 4번의 총선을 이길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그 괜당이 있는 후보를 민주당이 공천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자라고 성장한 후보들을 민주당이 잘 공천을 했고, 반면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제주도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서울로 올라가서 이른바 이제 성공한 후보들을 다시 공천하는 이런 형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당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들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 그런 것들이 이제 현지에서는 바라보는 어떤 민주당 압승의 원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 요소들이 지금도 관통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나마 지금 통합당이 이번에는 좀 전패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거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당 후보들도 이번에는 좀 그 괜당에 가까운 그런 후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후보들이 좀 민주당 후보에 맞서서 좀 어느 정도 호각지세를 이루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원희룡 지사도 아까 얘기했던 뭐 제주도 출신으로 사회정책으로 이제 크게 성공해서 지금 지역의 광역단체장을 연임을 하고 있는데 예. 원희룡 효과랄까? 거기서 파생되는 통합당 쪽에 승수 요인은 없나요? 아직 광역단체장이 직접 총선에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예. 네. 물론 원희룡 지사가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희룡이라는 어떤 제주 출신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 지금 현역 도지사이고 야당의 소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원희룡 지사의 어떤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그 이광재 효과에 견줄 만큼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희룡 효과라고 하는 게 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뭐 한번 관전을 해볼 만한 지역구 어디가 있죠? 제주갑 같은 경우에는 통합당의 장성철 후보가 예. 제주도 출신이기도 하고요. 제주도에서도 근무를 했고 제주도 정가에서 이제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도 가까운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원희룡 지사의 좀 후광을 얻고 이번에 좀 당선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통합당 측면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주도에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다른 우리 그 기자들께서 볼 때 강원과 제주도와 관련해서 우리 그 엄경영 기자의 리포터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거나 첨언할 게 있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는 거죠? 네. 예. 친구원 다 동이니까 뭐 내심만 만장일치. 그죠? 김종필 TV도 거의 뭐 혼연일체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자, 일단 강원권, 제주권은 우리 엄경용 반장이 잘 정리해줬습니다. 자, 충청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영 기자 나와 있죠? 네, 대전 윤영훈입니다. 예, 현재 대전에 있죠? 네, 네. 고향은 또 논산이고요. 네, 학교는 또 공주에서 다니셨고.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충청 지역을 한번 먼저 발제를 해주세요. 지금 뭐 이슈와 변수, 판세 전망을 한번 쭉 정리해 주시기 말씀을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전체 지역구가 원래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27석이었는데, 네. 이번에 28석으로 한 석이 들었습니다. 세종시가 분구가 됐어요. 선거 획정하면서 늘어났죠? 네, 네, 인구가 좀 늘면서 분구가 됐고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이 14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3석으로 한 석 차이로 새누리당이 승리를 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그동안 이제 탄핵 전국을 거치면서 급속히 충청권이
친민주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흐름들이 강해지고 있어서, 과연 이 미래통합당이 이 거센 민주당 흐름을 막아낼 수 있을까?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4개 시도인데요. 대전이 7석, 세종이 2석, 충남이 11석, 그리고 충북이 8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판세를 좀 보면은 전체 28석 중에서 대략 그동안의 각 지역구마다 투표 흐름이 있습니다. 투표 네. 성향이라고 하죠. 투표 성향에다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정도 격차가 나는 지역을 박빙 우세 이상 지역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충청권은 모두 박빙입니다. 모든 지역구가 다른 영호남처럼 크게 차이 나지 않고 거의 박빙 선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현재 것처럼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지표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현 시점에서. 네네 그렇죠. 이거 원래 지난 20대 총선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과도 거의 박빙이었습니다. 모든 선거구가. 그리고 이번에도 거기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그동안에 각 지역구별로 흘러왔던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투표 성향이라고 하죠. 진보냐 보수냐 이거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5% 정도 이상 격차가 좀 나는 것을 박빙 우세 지역으로 봤을 때 현재 보면은 대략 28석 중에서 민주당이 한 14석 정도 박빙 우세고요. 그리고 통합당이 한 5곳, 네. 그리고 정말 접전인 곳은 9곳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발제할 때 얘기했던 네네. 민주당의 약진 분위기가 거세다 이런 네네. 코멘트를 했는데 그 근거는 그 배경은 뭐죠? 일단은 충청권은 기본적으로 소위 전형적인 보수 지역이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이 정치적으로 바뀐 시점이 대략 2012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해 드디어 이제 충청권 지역 장벽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세종시가 2012년도에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게 이제 민주당 쪽 소위 진보 진영 강세가 점점 강해졌는데 특히 이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대선 지난 2018년에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흐름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상승세가 꺾인 걸로는 보고 있어요. 그 흐름이 꺾였긴 했지만 2016년 총선에 비교해서는 여전히 강한 걸로 지금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곽재우 기자는 뭐 어디 또 취재 좀 더 하러 나가셨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뭐 박빙 우세 열세 뭐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접전이 여론조사상으로 돼 있어요, 그죠? 네네네. 를 넘어설 때부터 이제 일반적인 지표상으로는 그걸 이제 좀 당락을 분류해서 보긴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뭐 상대적 진보 성향 유권자들 그다음에 민주당 네. 지지의 추세가 그것만 강렬한 게 아니고 상호 접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6대 총선과 20대 총선이죠.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도 지방선거의 중간쯤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저는 그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선 자체로만 보면은 민주당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걸 여하튼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인 이제 판세들이 지역구별 판세가 보이는데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던 곳들은 이번에도 승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론조사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추세는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윤여경 기자가 지나치게 강조할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전국적으로 정권 지원론과 심판론이 격돌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정서나 또 정책 의사를 표출하는 흐름을 보면 근데 이제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이 정부의 그러니까 문재인 행정부의
대응에 대한 이제 호평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배경에? 그렇죠. 그 사안이 워낙 뭐 이제 인류도 처음 겪고 우리나라도 처음 겪는 이제 재앙인데 그 말고 다른 뭐 네. 충청 지역에 조금 더 집중된 충청 지역만의 다른 뭐 이슈, 뭐 변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일단 지역 총선 특성상 네. 지역 공약 중심의 어떤 이슈는 없습니다. 사실상 똑같아요. 더더욱이 없다,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주장은 똑같고 블랙홀. 음. 코로나고요. 코로나가 모든 것을 네네네. 사실 묶고 있고 좀 변수라고 한다면은 이게 충청 지역이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선거가 무소속 어느 정도 5% 정도를 득표할 수 있는 이상 정도 얻을 수 있는 무소속 후보나 소수 정당 후보가 나온 곳은 솔직히 이거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천안갑 같은 경우에 최근 여론조사가 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가 1% 차이 났습니다. 1%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화당 후보, 친박신당 후보들이 또 출마를 했어요. 보수 후보들이. 네. 근데 거기들이 다 1점 몇 프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거기 1% 선거인데 거기에 어떤 무소속 후보나 소수 정당이 어느 정도 득표하냐에 따라서 이게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것들이 몇 군데에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충남에 있는 격전지 공주부의 쪽으로 총영도라고요. 갑시다. 오케이. 뭐 그걸 전부 다 열거하기에는 시간 네. 저치도 있고, 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윤영 기자가 볼 때 지금 서로 이제 백중세인 격전지들 가운데 네네.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관전할 만한 지역구가 어디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대전에서는 중구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황운하 후보, 예, 공화당의 예. 이은걸 의원, 그죠? 윤건 후보가 맞는 대전 중구. 네네. 이게 이제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4개 시도니까 다 특성들이 네. 다른데요. 충남 같은 경우는 공주부여 청양, 박수현 후보와 정진석 후보가 붙은 그쪽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격차가 있던데요. 거기는 오차범위 넘던데 박수현 후보가 더 우위에 있던데요. 그래도 몇 개. 우위 있게 나오지만은 네네. 공주 부여 청양이 시골이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를 별로 잘 안 믿는데 솔직히 그 지역들 왜냐하면은 지역별로 색깔들이 좀 다른 거예요. 농촌 지역이죠. 예. 예. 예, 지역마다 공주 부여 청양이 다 다른 동네고요. 거기에 거기 여론조사들 어디서 기초단체장이 많이 전부 다 민주당이 됐잖아요. 네? 기초단체장이 다 그렇죠.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런 지방선거들이 변화들이 다 이제 이겼죠.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본다는 거고, 네. 대전 중구의 경우도 되게 이제 백중지세로 되게 격돌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아직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한 지역이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대전 중구나 공주 부여 청양이 그리고 충북의 제천당면 같은 데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요. 네. 그 세 지역이 각 그 시도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그동안. 여기서 만약에 세 개다. 그 세 군데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게 되면은 대전시 전체 선거, 충남 전체 선거, 충북 전체 선거를 전체가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관전할 때 네. 얘기고요. 일단 네네. 해당 지역구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겠죠. 이런 흐름 정도로 네네. 일단의 충청권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잠깐 2, 3분 쉬었다가 호남권과 영남권을 집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원, 제주, 충청권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코멘트 할 게 있으면 우리 뭐 이재걸 기자 예. 코멘트 할 거 있으면 해요. 날카롭잖아, 귀야. 아니요. 저는 휴가 뭐 할 거 없어요? 예, 지역에 대해서는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따가 수도권 때 좀 의견 좀 내주시고 정보사항들. 일단은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호남권, 영남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